사람은 누구나 늙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정면으로 마주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젊을 때는 언제든 일할 수 있고 사람도 많고 무언가에 소속되어 있다는 안도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은퇴라는 단어가 다가오고 한순간에 하루 일과가 사라지면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일상 대부분이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채우는 건 시간이 아니라 막막함입니다. 일어나야 할 이유가 사라지고 기다리는 사람이 없으며 돈은 들어오지 않고 사람들의 관심도 점점 줄어듭니다. 그때부터 노후라는 현실이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누군가는 이제 진짜 쉬자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쉼은 이내 지루함이 되고 그 지루함은 공허함으로 바뀝니다. 그 공허함은 몸보다 먼저 마음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스스로를 쓸모없는 존재로 느끼게 만들고 나이 들어가는 자신을 자꾸만 원망하게 만듭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외로워질 줄은 몰랐어요. 시간이 이렇게 느리게 흐를 줄은 몰랐어요. 나라는 사람이 이렇게 의미 없게 느껴질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 고백은 생각보다 많은 이들이 속으로 삼키고 있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노후를 편안한 시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준비 없는 노후는 그 어떤 시기보다 가혹하고 잔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누군가는 그 현실을 몸으로 통과하고 있습니다. 쌓아둔 돈이 바닥나고 기댈 사람은 없고 의욕은 점점 줄어들고 몸은 예전 같지 않으며 무언가를 시작하기엔 너무 늦었다는 생각만 자꾸 떠오릅니다. 이게 다 무슨 의미인가 하는 말이 마음속에 조용히 내려앉을 때 삶의 중심은 조용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너짐은 단 한순간에 찾아오지 않습니다. 아무 준비도 없이, 생각도 없이 그저 버티면 되겠지 하며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면 어느 순간 삶은 뒤집어지듯 소리 없이 무너져 버립니다. 이제는 그 무너짐이 나와는 무관한 일이 아니라는 걸 인정해야 할 때입니다. 그 누구도 노후를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자식도, 친구도, 사회도 결국 노후는 혼자 감당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 시기를 어떻게 보낼지, 그 시기를 위해 무엇을 준비할지는 지금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중요한 시기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습니다. 돈이 많으면 다 해결될 거라 믿고 건강검진만 받으면 병은 피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며 정년까지만 무사히 넘기면 그 뒤는 어떻게든 되겠지 싶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노후를 무너뜨리는 건 돈이 부족해서도 몸이 아파서도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그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데에 있습니다. 마음이 무너지고 관계가 끊기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것. 그것이 노후를 가장 먼저 침몰시키는 이유입니다. 노후가 힘든 이유는 단지 나이가 들어서가 아닙니다. 삶을 꾸려갈 내부의 중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스스로 돌보지 못하고, 스스로 살아가지 못하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아무리 건강해도 삶이 허전합니다. 아무리 가족이 있어도 마음은 외롭습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는 주변에서 숱하게 봐왔습니다. 그들은 겉으론 아무 문제 없어 보이지만 속으로는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노후에 대해 제대로 고민해 본 적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노후를 준비하고 있는가? 지금 이대로의 삶을 30년 더 이어간다면 나는 어떤 모습이 될까? 지금까지는 누구를 위해 살았고 앞으로는 누구를 위해 살아야 하는가?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없다면 지금부터라도 그 답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노후는 삶의 마지막이 아니라 삶이 서서히 사라지는 과정이 되어버릴지도 모릅니다.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후를 준비했다고 말합니다. 보험을 들고 연금을 쌓고 집을 정리하고 자식들 손 안 타게 재산을 분배해둔 사람도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무척 잘 정돈된 삶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들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마음은 늘 허전하고 표정은 무겁고 시간은 흘러가는 게 아니라 버티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노후를 망치는 아주 단순한 실수들에서 비롯됩니다. 그 실수는 누구나 알면서도 빠지고 지적받으면 부끄럽고 정작 자신은 나는 아닐 거야 하고 넘깁니다. 하지만 그 세 가지 실수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의 노후를 천천히 그리고 철저하게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모든 것을 자식에게 걸어버리는 것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미래가 아닙니다. 자식은 그저 하나의 인연이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또 하나의 인간일 뿐입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들은 자식의 성공이 곧 자신의 보상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온갖 걸 다 내어줍니다. 돈도 시간도 에너지도 심지어 자신의 삶까지도. 그렇게 30년, 40년을 살고 나면 어느 순간 자신에게 남은 건 기대와 불안뿐입니다. 그 기대는 자식의 말 한마디, 태도 하나에 쉽게 상처받게 만들고 그 불안은 자식에게 지나친 간섭과 기대라는 이름의 압박으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그 관계는 서로를 지치게 합니다. 자식은 부담스럽고 부모는 외롭습니다. 그리고 결국 기댈 곳이 없다는 현실 앞에 더 깊은 상실감을 마주하게 됩니다. 노후의 첫 번째 무너짐은 이처럼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두 번째 실수는 늦기 전엔 괜찮다고 믿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말합니다. 나중에 하지 뭐. 아직은 시간이 있어. 정년 지나고 천천히 생각해보자. 하지만 준비 없는 하루는 그 자체로 노후를 침식시키는 시간입니다. 몸이 건강할 때, 정신이 또렷할 때, 관계를 이어갈 수 있을 때, 무언가를 준비하지 않으면 그때는 이미 마음이 지쳐 있고 생각이 흐려져 있고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줄어든 뒤입니다. 늦기 전이 아니라 지금이 가장 빠른 때라는 인식 없이 하루하루를 그저 반복만 하다 보면 노후는 준비 없이 도착해버립니다. 그리고 도착한 뒤엔 준비되지 않았던 만큼이 혼란과 고통이 현실로 밀려옵니다. 세 번째 실수는 스스로를 너무 늦게 돌아보는 것입니다. 살면서 우리는 늘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합니다. 가족, 일, 책임, 사회. 그래서 나를 위해 쓰는 시간은 늘 뒷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가장 중요한 내 삶의 방향은 언제나 흐릿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무엇이 나를 지치게 했는지도 모르고, 무엇이 나를 살아있게 만드는지도 느껴보지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노후가 되어 시간은 생겼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게 된 사람들, 그들은 하루가 너무 길다고 말하고 자신이 쓸모 없어진 것 같다고 말합니다. 그 감정은 단순한 우울감이 아니라 존재의 방향을 잃어버린 깊은 혼란입니다. 자신을 너무 늦게 돌아보면 남은 삶이 낯설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와서 뭘 시작하기도 애매하고 다시 삶의 의미를 찾기엔 두렵고 막막합니다. 그래서 그냥 하루를 흘려보냅니다. 그 하루가 쌓이면 일주일이 되고 몇 달이 되고 몇 년이 됩니다. 그 긴 시간 동안 마음은 점점 무뎌지고 무뎌진 마음은 어떤 감정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됩니다. 그건 죽음보다 더 깊은 무너짐입니다. 바로 그 세 가지. 자식에게 인생을 걸고 아직 괜찮다는 착각에 빠지고 스스로를 너무 늦게 돌아보는 것. 이 세 가지는 소리 없이 노후를 무너뜨립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하지만 아주 분명하게 삶의 기반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 실수들은 누구나 한 번쯤 해봤을 법한 것이고 지금도 많은 분들이 아무렇지 않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시간이 지나 어김없이 현실로 돌아옵니다. 이제는 그 실수들을 내일이 아니라고 넘길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 흔들림은 우리 안에서 조용히 시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노후 준비는 돈이 전부다.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된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삶을 지탱하는데 돈은 필요합니다. 병원에 가고 약을 사고 밥을 먹고 전기세와 수도세를 내고 때론 손주에게 용돈도 주고 싶고 좋은 옷도 한 벌 입고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노후 준비라 하면 연금, 보험, 부동산을 떠올립니다. 그건 가장 눈에 보이고 가장 계산 가능한 준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노후를 망치는 건 계산서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돈이 있음에도 불안한 사람, 생활은 가능한데도 우울한 사람, 자식도 있고 집도 있는데 사는 맛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 그들의 공통점은 준비된 외형 안에 텅 빈 중심을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노후의 외형은 준비했지만 그 외형을 지탱할 내면의 기반을 너무 오랫동안 비워두었습니다. 진짜 준비는 돈의 액수가 아니라 자립입니다.
누구에게도 마음이 휘둘리지 않고 무엇에도 존재감이 흔들리지 않으며 스스로 자신을 책임질 수 있는 힘, 그 힘이 있느냐 없느냐가 노후의 안정감을 결정합니다. 그 자립은 경제뿐 아니라 정서, 감정, 관계, 일상 전반에 걸쳐 있는 능력입니다. 스스로 라는 말이 들어가는 모든 삶의 태도, 스스로 식사하고, 스스로 일정 만들고, 스스로 기분을 다스리고, 스스로 삶의 의미를 찾는 일, 그런 작은 자립들이 노후를 지탱하는 기둥이 됩니다. 그리고 이 자립은 관계와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젊었을 땐 주변에 사람이 많아야 안심이 됩니다. 그래야 나도 괜찮은 사람처럼 느껴지니까요.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수많은 관계가 모두 짐이 될 수 있습니다. 잦은 연락을 요구하고 기대와 실망이 반복되고 서운함과 미안함이 엇갈리는 관계는 우리의 에너지를 조용히 소진시킵니다. 진짜 준비는 관계를 넓히는 게 아니라 줄이는 일입니다. 좋은 사람 몇 명이면 충분합니다. 진심을 나눌 수 있는 친구, 긴 말 없이도 편안한 이웃, 가끔 안부를 주고받는 인연. 그 정도면 삶은 충분히 따뜻해집니다. 그 따뜻함은 사람 수가 아니라 관계의 질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노후를 위해 정리해야 할 것은 옷장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때로는 평생을 함께했던 사람과도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무조건 함께 있는 것이 좋은 게 아니라 서로의 존재를 가볍게 바라보는 거리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 거리에서 비로소 자립은 시작됩니다. 그리고 진짜 준비란 감정을 다루는 힘이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감정은 예민해지고 외로움은 깊어지고 화는 쉽게 터지고 작은 일에도 섭섭해집니다. 그 감정이 내 마음을 다치게 하고 주변 사람들을 밀어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다스리는 힘은 어디서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저 감정을 억누르거나 회피하는 방법만 익숙해져 있을 뿐입니다. 진짜 준비는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감정의 파도를 지켜보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왜 화가 났는지, 왜 허무한지, 왜 눈물이 나려고 하는지 그 감정을 비난하지 않고 그대로 바라보는 힘, 그 힘이 내 삶을 무너지지 않게 지켜줍니다. 그리고 그 힘은 정신이 또렷할 때, 감각이 살아있을 때 하루하루 쌓아가야 합니다. 노후의 진짜 준비는 사람이 주는 게 아닙니다. 돈이 만들어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건 지금의 나로부터 조용히 시작됩니다. 지금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관계와 내 일상과 내 마음의 깊이를 하루하루 들여다보는 일, 그 일이 노후의 바닥을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 바닥 위에 다시 나를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노후의 진짜 준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장 자주 마주하게 되는 감정은 고요한 고독입니다. 사람은 여전히 곁에 있는데 이상하게도 마음은 점점 멀어지고
대화는 오가는데도 속 이야기는 묻혀가고 함께 있어도 혼자인 듯한 순간이 잦아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 조용히 눈을 감거나 무심한 듯 하루를 넘깁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반복되면 마음은 더 안으로 움츠러듭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아무 일도 없는 하루가 가장 피곤한 하루가 됩니다. 혼자 식탁에 앉아 혼자 TV를 켜고 혼자 밤을 맞이하는 일. 그 시간이 익숙해지기보다 버거워지는 날이 있습니다. 젊었을 땐 혼자 있는 시간이 자유로웠습니다. 나만의 공간, 나만의 시간.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혼자라는 사실은 조금씩 다른 색으로 다가옵니다. 예고 없이 찾아오고 선택 없이 주어지며 삶의 무늬를 조용히 지워가는 듯 느껴집니다. 고독이 깊어질수록 말은 줄고 표정은 사라지고 생각은 짧아집니다. 무언가를 보아도 느낌이 덜하고 누군가의 말에 반응이 흐려지고 삶의 감각이 희미해지는 순간이 늘어납니다. 그렇게 마음속에 묵직한 정적이 자리 잡으면 우리는 자주 이런 질문을 스치듯 떠올립니다.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 걸까? 내일이 오늘과 다를까? 내가 떠난다면 무엇이 남을까? 이 질문은 슬픔이 아니라 삶에 대한 진지한 시선에서 나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 걸음씩 자신의 마지막 장면을 향해 걸어갑니다. 그 길이 두려운 이유는 그 장면이 낯설고 말없이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낯설음을 조금씩 익숙하게 받아들이면 그 순간은 불안이 아닌 평온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삶의 끝을 상상할 수 있는 사람은 지금의 삶을 더 진심으로 살게 됩니다. 고독 또한 이 삶을 정리하고 나를 돌아보는 소중한 통로입니다. 외로움은 누군가가 없어 생기는 감정이지만 고독은 스스로와 깊게 연결될 때 비로소 찾아오는 고요입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자신의 감정, 생각, 상처와 기쁨을 찬찬히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결코 허무가 아닙니다. 그건 삶을 되돌아보는 귀한 기회이고 내 안의 중심을 단단히 세우는 시간입니다.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는 내 마음과의 대화. 그 조용한 시간이 고독을 두려움에서 지혜로 바꾸어 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 시간을 미뤄두지 않는 것입니다. 살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일을 겪었지만 마지막 장면은 언제나 스스로가 마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장면을 편안하게 맞이하려면 지금부터 삶을 정리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하루를 온전히 살아보고 관계를 조심히 정리하고 감정을 들여다보고 마음을 가다듬는 일. 그 모든 것이 삶의 마무리를 차분하게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이것은 어떤 이별이 아닌 삶을 더욱 깊이 살아내기 위한 자세입니다. 그런 고요한 연습 속에서 사람은 평온을 배우고 그 평온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나를 지켜주는 힘이 됩니다. 노후를 위한 준비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복잡한 계획보다 정밀한 계산보다 지금 당장
생활 속에서 시작할 수 있는 작고 반복 가능한 습관들이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무너짐은 어느 날 갑자기 오지 않듯 단단함도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매일 조금씩 조용히 성실하게 쌓이는 준비만이 삶의 마지막까지 나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드릴 7가지 준비는 특별한 기술이나 대단한 여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마음을 내고 의지를 들이고 조금만 인내하면 누구나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 준비는 하루 루틴을 만드는 것입니다. 일어나는 시간, 식사 시간, 산책 시간, 독서나 TV 시청 시간, 그 모든 것이 정해진 틀 안에 있을 때 삶은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루틴은 시간을 통제하는 게 아니라 시간 안에서 나를 지키는 구조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더욱 중요해집니다. 두 번째 준비는 몸을 움직이는 습관입니다. 걷기, 가벼운 스트레칭, 간단한 청소나 정리처럼 몸을 움직이면 생각도 움직이고 감정도 순환됩니다. 오랜 시간 앉아만 있거나 누워만 있으면 몸은 굳고 마음은 다치며 삶의 흐름이 멈춘 듯한 느낌에 빠지게 됩니다. 세 번째 준비는 식사를 정성껏 하는 것입니다. 혼자라 하더라도 반찬을 따뜻하게 데우고 밥을 정갈하게 담고 식탁에 앉아 천천히 씹으며 먹는 일, 그 자체가 삶을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식사를 대충 하면 마음도 대충 사라지고 살아가는 의욕도 조용히 식어버립니다. 네 번째 준비는 관계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을 남기고 불편한 인연은 감사하게 놓아주는 일. 이제는 사람의 수보다 관계의 밀도가 중요합니다. 지치게 하는 관계는 서서히 나를 깎아냅니다. 더는 맞추지 않아도 되고 억지로 웃지 않아도 됩니다. 편안한 인연이면 충분합니다. 다섯 번째 준비는 정리정돈입니다. 물건을 줄이고 공간을 비우며 머릿속까지 정리되는 느낌을 받아보는 일. 정돈은 생활을 위한 행동이지만 그 안엔 마음을 다스리는 철학이 있습니다. 삶이 어지럽고 무거울 때일수록 작은 서랍 하나를 정리하면서 생각도 같이 정리해보면 좋습니다. 여섯 번째 준비는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익히는 것입니다. 혼잣말을 하거나 글로 적거나 일기처럼 감정을 기록하는 연습. 마음속 이야기를 꺼내지 않으면 언젠가 그것들은 병이 되어 돌아옵니다. 느낀 것을 있는 그대로 써보는 것. 그 단순한 행위가 자신을 이해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준비는 삶의 마지막 장면을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무서운 일로 여기지 말고 불안감에 빠지지 말고 그저 한 번쯤 그 마무리를 조용히 떠올려 보는 일. 누가 곁에 있었으면 좋을지, 무엇을 남기고 싶을지,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정리하고 싶은지. 그 상상은 지금 이 삶을 더 진실하게 살아내기 위한 가장 단단한 준비가 됩니다. 삶의 끝을 떠올리는 건 포기가 아니라 깊은 애정입니다. 그렇게 7가지 준비, 하루 루틴, 몸 움직이기, 정성스런 식사,
관계 정리, 공간 정돈, 감정 표현, 마무리를 상상해 보기. 이 항목들은 돈도 들지 않고 어려운 기술도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을 꾸준히 실천하면 어떤 외로움도 흔들지 못하는 중심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은 삶의 끝에 다다를 때까지 조용히 나를 지켜줄 것입니다.